망막은 우리 눈 뒤쪽에 있는 신경인데 이제 뇌에서 시신경이 들어와서 벽지처럼 이렇게 퍼져서 눈 뒤쪽에 붙어 있는 신경의 조직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눈 벽에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것이 눈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이것을 망막박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망막박리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열공성 망막박리는 망막이 찢어져서 그 밑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돼서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고 이것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액성 망막박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제 열공이나 외부의 어떤 요인은 없는데 망막 밑의 맥락막 조직이나 다른 조직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망막이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일컫고, 견인성 망막박리는 눈 안에 염증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망막을 당기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막이 자라게 되면 이것이 망막을 당겨서 열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아도 당겨서 망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견인성 망막박리라고 하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망막박리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야의 어떤 변화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색감이나 자기가 평소에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구름처럼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심까지, 황반이라는 중심 부위를 침범하게 되면 시력까지 확 떨어지게 됩니다. 뭔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고도근시나 이런 환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데 이 고도근시 자체도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뇌상으로 생기는 이제 열공성 망막박리나 이런 것들은 뇌상을 미리 알아서 조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망막을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미리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눈 뒤쪽의 망막이 어떠한 상태인지 평가를 하는 것 자체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적인 수단인 빛 간섭 단층 촬영 등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망막박리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진단을 해야겠고, 이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열공성 망막박리는 대개 수술입니다. 특히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망막을 다시 재유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막 돌륨술이라는 수술, 눈 겉에서 스폰지를 내는 수술이 있겠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망막박리의 범위가 심하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방벽 레이저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막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후유증은 남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망막이 떨어진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망막에 있는 시세포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많이 손상되어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력은 끝까지 아주 잘 보는 상태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고, 물체가 약간 변형돼 보인다든가 일부 암점이 생긴다든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부터 핫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 저희가 의료진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제 전화기를 한 대 마련을 했고,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해주실 때는 이제 지역병원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세요. 이 전화는 이제 24시간 켜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망막 의료진이 이런 망막 질환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할 수 있게 이런 핫라인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